2022년도 전망 자료집을 보니까 대덕전자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는 PCB 업황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은 바로 대덕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대덕전자 뭐 하는 기업이냐? 이런 PCB를 만드는 곳이에요. PCB뿐만 아니라 전장용 혹은 통신용에 대한 PCB도 같이 만드는 곳입니다. 인쇄로 기판을 파는 곳이에요. 지역별 매출로 봤었을 때는 2분기 때와 3분기 때에 대한 부분인데 2021년도 2분기 때는 일본이 가장 많았습니다. 1조 7,009억 원 정도의 판매량을 냈고요. 그 다음이 대한민국, 중국 요 순인데 이 3분기 때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판매 내역을 냈다라는 거죠. 이익 발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기대치가 상회가 됐다라는 거죠. 3분기 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뭐 반도체 PCB에 대한 판매, 그리고 비메모리 비중의 확대,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그리고 모바일 가판 기동이 상승이 되었고, 전장 부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PCB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이 전장 부분의 수익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이익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는 54%의 성장을 낼 것이다. 왜 그런가 봤더니 FCBG에 대한 매출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전장 분야에 대한 기존 메모리 기판칩이 사이즈가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부가 기판 FCBGA 같은 매출 비중이 증가가 될 것이래요. 그리고 이와 함께 DDR5로 메모리 세대 전환이 본격화가 된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 부분이 전사 실적 성장을 견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부가 제품인 모바일 PCB 및 전장 MLB 사업을 축소시켰대요. 그래서 이 효과로 인해서 2022년도의 영업이익은 1,307억 원으로 달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는 FCBG에 대한 대규모 캐파를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른 연간 감가상각비 증가분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2년도 전사 이익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해서 8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FCBGA 공급 업체들이 증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FCBGA에 대한 기판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은 2022년도에도 전망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에 기판 시장 내에서도 FCBGA가 시장 견인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SK증권에서는 부문별 전망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냈어요. FCBGA는 비메모리 비중이 30%까지 증가가 될 것이다. 이 부가가치 높은 제품 위주로 체질이 개선될 것이고, FCBGA 신규 증설분 가동으로 내년 애드업 가능한 외형의 성장은 1,5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공급 부족 지속으로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 모듈 SIP입니다. 이 모듈 SIP 부분에서는요, 카메라 모듈, FPCB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인데 향후 사업 철수 가능성도 염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D램향 패키지 기판 등 신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향후에는 반도체향으로 체질을 개선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MLB입니다. 이 MLB는요, 반도체 테스트향 물량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4분기부터는 유선 네트워크 장비향 공급도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2022년도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호황, 2022년도에 반도체는 호황일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리포트에서 2022년도 전망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에는 호황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국면에서 수혜 강도가 강한 기간이 긴 대표 업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았을 때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대덕전자라고 합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제가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영업이익 추이를 전망을 봤는데요. 저는 대덕전자의 성장이 심텍도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만은 심텍보다도 저는 대덕전자가 조금 더 눈에 들어왔어요.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심텍도 좋지만 대덕전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코리아 서킷도 점차적으로 2020년도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심텍,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2021년도 11월 24일 날 유안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수요 측면이 FC-BGA 기판의 기술 변화에 재차 주목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FC-BGA 같은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박형화, 부품 내장화, 대면적화, 고층화, 적층에서 나오는 용어이긴 한데 입체적으로 했었을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이라던가 외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고층형, 이 다층화, 대면적 이런 부분들은 고객들이 좀 많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화 또 역시 중요하죠. 큰 기술 변화가 있었는데요. IT 제품 성능 강화를 위해서 패키지 기판을 더 얇게 만들고 다양한 종류의 칩과 함께 실장을 하려는 고객사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과정에 기술적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패키지 기판의 공급 업체들이 생산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주요 업체 패키지 기판 공급 업체들의 수율 악화와 생산 캐파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판에 대한 이제 업체별 PER이라던가 성장률, 매출,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저는 이제 대덕전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PER도 대덕전자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심텍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덕전자도 그에 못지않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이 공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021년도 12월 13일 날 FC-BGA의 추가 설비 투자를 1,100억 원 정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2020년도 7월 이후에 누적적으로 3차 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에 900억 원, 2차에 700억 원, 그리고 3차에 1,100억 원으로 총 2,700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삼성전기 다음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 진행을 한 케이스라고 해요. 투자 이후에 매출 구조가 반도체 및 비메모리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조금 더 부각받고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비메모리가 지금 더 가격이 비싸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CPU라던가 아니면 그래픽카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현재 그리고 그것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대덕전자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2020년도에 반도체 PCB 매출은요 57.4%에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66.2%, 그리고 2022년도에는 매출 성장이 25.3%,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23.8%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비중이 역시나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덕전자가 지금 돈 버는 일을 골라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2021년도 올해까지만 해도 반이 안 됐어요. 28%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비메모리에 대한 비중이 거의 50% 따라가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60%까지 올라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FC-BGA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 전략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이라던가 전기자동차 도입 과정에서 동반 성장을 예상을 한다라고 해요. 특히 이 3차까지 투자된 FC-BGA 내에 기술 수준이 높은 서버 분야를 대응하기 위한 부분도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 PCB 업체의 약점인 소품종 대량 생산 측면보다도 틈새 시장 공략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해서 초기에 투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덕전자는 좀 작지만 그래도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지금 돈 버는 일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PCB에 대한 업황의 영업이익을 보면은요, 2022년도가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플렉스는 지금 2022년도에 조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심텍, 삼성전기 다 좋아요. 꾸준히 올라가요. 하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덕전자예요.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디다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삼성전자, 아유, 삼성전자님 오셨어요. 막 이러고, LG이노텍, 아유, 오셨어요. 근데 봐봐요. 지금 LG이노텍을 따라잡아요. 언제? 2022년도에. 그리고 업계 2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그래, 대덕전자는 지금 이런 관점에서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물론 역시나 이건 업황일 뿐이에요. 업황일 뿐이고 우리가 뭐 시황이라던가 뭐 차트라던가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의견뿐만 아니라 제 의견도 보시고 다른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덕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자, 300원 배당 받으세요. 네. 두당 300원이고요. 배당 기준일은 2021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당 꼭 받으시고 즐거운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균치가 매출액은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23%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6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덕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기별 이제 매출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4분기 때 조금 안 좋게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기 매출뿐만 아니라 2022년도의 매출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분기 때까지는 84%의 성장을 보였지만 4분기 때는 마이너스 3%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FC BGA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뜰맨! 그럼 네 말대로라면은 4분기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물론 기본 분석에 의하면은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1분기 때, 그리고 2분기 때, 3분기 때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테이블을 본다라고 하면은 결코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업황이라던가 이런 거 보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정 주가 목표 시가총액을 구하면은요, 지금 1조 634억 원 요 정도 나와요. 현재는 1조 81억 원인데 목표 시가총액보다는 지금 좀 현재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요걸 이제 발행 주수로 나누면은 21,520원입니다. 현재는 24,400원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뭐 1,000원 정도는 올라갈 자리는 있다. 뭐 적정 주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요.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역시나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바라보시고, 지금 현재는 그래도 1,000원 정도는 올라가도 좀 정당한 구간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4분기 때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 비용입니다. 일회성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충격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대덕전자가. 왜? FC BGA,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라던가 비메모리 쪽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얘가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업황이 좋을 때 잘 들고 가. 물론 저는 안 살 겁니다. 왜냐?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시드가 작잖아요. 시드가 작기 때문에 저는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안 살 거지만, 혹시라도 반도체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대덕전자도 좀 관심 있게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